내일은 어떨까요? 오늘 너무 강해서 내일 좀 자연스러운 조정도 예상이 되는데 오늘만큼 좋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도 듭니다. 다시 한번 절대 전략으로 오늘을 좀 복귀하고 내일 전략도 같이 대비해 보시죠.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봉준 운용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운용형님은 시장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시장의 유동성에 발현이 되고 난 다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장은 유동성 파티장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이 파티는 일단 즐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동성 파티 그대로 즐겨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유동성 파티에 근거해서 이렇게 유동성 파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눈에 띄었던 그런 체크 포인트들도 같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재된 모멘텀을 자극하는데 일단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미국 시장 측에서 이제 뉴욕 증시를 바라보는 우리 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끝자락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인가 참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추세는 현재까지는 그 상승 국면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그 종합주가지수,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지지력 테스트를 반드시 행했어야 될 자리가 2150포인트였는데요. 그 자리를 이제 일단 지지력 테스트는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돌파되는 구간이 2200포인트를 위시한 매물백을 어떻게 관통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역시 해외 증시발 훈풍들, 이 부분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렇다면 이 신흥증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이제 선진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들의 그 스탠스가 강하냐 아니냐가 결국 낙수 효과로 신흥증시로 그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느냐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EU 측에서는 이제 당초에 그 경기 부양에 들어가는 보조금의 규모를 한 5천억 유로 정도 보고 있었는데 3,900억 정도로 이제 절충안을 제시를 했고요.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의 코로나19의 사망자의 그 수가 지금 14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인데도 시장은 오히려 반응은 그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에 투자 심리들이 상당히 많이 회복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엿보이고요. 결국 핵심은 수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그 동인이 분명히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승 모멘텀들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 부분들로 그 시장의 유동성들이 담보가 되고, 문제는 이제 이 시세의 연속성을 담보할 만큼의 상승 모멘텀들이 결국 뭐냐 하는 것인데, 그게 어제 나온 코로나19의 백신 개발 그 기대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주에 시장이 계속 전진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1200포인트, 1200원선 원달러 인덱스 부분이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지난 5월장 시장에서도 5월에서 이제 6월로 넘어갈 때 요 5월 19일 이후의 요 국면이었습니다. 이 국면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가격 안정, 이 부분들이 6월 초반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동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듯이 이번 요 상승의 국면에서도 단순하게 이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나 현물 쪽에 유입되는 매수 강도를 기다릴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 이 상승 모멘텀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이 자리를 장악을 할 만큼의 또 다른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필요 조건으로는 원달러 인사엑스의 그 1,200원의 하향 이탈, 이 부분들이 우선시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이제 시장은 상당히 그 방향성이 없는, 그러니까 옆으로 누이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없는 구간대에서 오늘 이제 그 변동성들을 키우는
그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선물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현재 295밴드의 바운더리가 돌파가 되면 이제 앞선 1월장이나 2월장의 고점 권역이었던 297포인트, 300포인트를 향한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이 되느냐 이걸 지켜봐야 되는 시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에서의 그리고 현 선물까지도 외국인의 수급까지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 파티였다. 그야말로 그 분위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수급의 유입과 더불어서 선물 시장의 흐름, 내일장에서 주력해서 좀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세요? 네. 우선은 이제 그렇다면 내일은 일단 지난주에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눈여겨봐야 될 섹터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그 섹터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소차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산업에 대한 그 정책적인 모멘텀이 계속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수소 경제 로드맵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혹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 국면에서 집중적인 그 정책 지원이 후속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일단 수소 산업에 대한 정책 모멘텀들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던 상하 프론테크라든가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두산 퓨얼셀 그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고효율 발전용 연료 전지 개발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고 또 일전 다이아 같은 종목군들도 그 현대차에 보면은 넥소라고 그 수소 탱크를 독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그리고 또 미코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현재 그 연료전지 스택을 개발을 하고 있고 수소차 관련주로는 상당히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상승세 부분들이 단순하게 중국의 어떠한 홍수권으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기계업종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발적인 뉴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결국 2250포인트를 업종 종합 차트 기준으로 돌파를 하러 갈 텐데 그 가운데 이제 주력으로 내세울 만한 업종들은 결국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소 산업의 정책 모멘텀은 형성이 되고 다만 그 개별 종목군들을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 개별 종목군들의 그 뉴스 플로우에 따른 단기 변동성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되 단기 변동성이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수 선물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세는 이탈한 국면들이 저는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95포인트에 대한 상단 권역이 수급을 동반한 매수가 한번 볼 수 있는 2월의 전고점 권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영역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적인 전략은 따르시되 장중에 파도를 좀 타실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필요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순응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주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좀 한 줄로 압축해서 내일장 전략을 주신다면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 하나만 기억해라.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솔직히 지금이 이제 상승의 중도 구간이라고 한다면 제가 주마가편이라는 표현을 써서 달리는 말에 최적을 가한다. 그래서 이제 한번 더 달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국면이 사실 이제 버블 국면이라고 우리가 아직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추세 상단을 열어놓는다면 23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고 개인적인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코스를 끌고 간다면은 결국은 어떤 단기적인 경고를 섣불리 노리기보다는 지지선들을 계속 확보를 하면서 이 추세선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또한 시가총액의 대형 주도주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시총 1위 종목군들의 그 매수 종목군들의 외국계 흐물 흐름들은 여전히 강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면 일단 지지선을 잡아가면서
다만 이제 2,250포인트를 넘어갈 때 필요한 부분들은 수급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시적 수반이 되었느냐, 이 선행 과정들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언택 종목에서 뭐 컨택 종목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실 건 아니고 이 추정치에 대한 확신이 들 시점까지는 약간의 보수적인 확인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용력님.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봉준 운용력의 화요일 절대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공시가 조금 전에 나와가지고요. 이 내용도 좀 짚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KB금융 실적 발표됐습니다.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9,818억 원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컨센서스가 8,500억 원에서 거의 뭐 증권사에서는 상단을 높여가면서 9,100억 원도 넘기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상단을 뛰어넘은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9,818억 원, 상단보다도 상당히 또 잘 했는데요. 내일 리포트 증권사에서 평가도 기대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의 분위기는 다른 종목들 대비로는 좋지가 못했네요. 0.54%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의 유동성 파티에 편승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평소보다 더 소외감이 크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힘내셔서요. 오늘의 대형주의 급등을 보시면서 그래도 각자의 계절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준비 잘 해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뵐게요.